내 삶은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나이에 새 출발이 가능할까? 요즘은 젊은 세대가 중심인데 내가 설 자리는 어디일까? 어느 순간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세월의 흔적을 마주하고 문득 이런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메리 파이퍼의 나는 내 나이가 좋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삶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그녀는 우리에게 인생의 황금기를 다시 발견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잊고 있었던 삶의 소중함과 나이 들매의 아름다움을 이제야 제대로 배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 잠시만 휴대폰 알림을 꺼두고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릴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비슷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는 나이가 들면 모든 걸 내려놓고 평안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그 시기가 오니 쉬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더군요. 그런데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새롭게 발견할 기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몇 년 전 저는 제 친구 제니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때 68세였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그녀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리, 난 요즘 너무 무기력해. 아침에 일어나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마치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처음 은퇴했을 때 느꼈던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너무 바빴던 삶이 갑자기 멈추니까 그 공허함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게 남은 시간은 멈춘 시간이 아니라 나를 찾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제니에게도 그렇게 말했죠. 네가 하고 싶었던 일은 뭐였니? 네가 정말로 잃어버렸던 꿈은 뭐였는지 떠올려봐. 저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한때 저는 끊임없이 달리는 기차처럼 살았죠.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직장 동료들과 사회의 기대에 맞추느라 쉼없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제가 잃어버린 건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일들, 예를 들어 새벽 산책하며, 아침 공기를 마시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히 사색에 잠기는 시간들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는 법은 잊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자신을 다시 찾는 시간,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두려운 건 고립감일지도 몰라요. 저도 한동안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떠나고 친구들과의 대화도 줄어들면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동네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우리는 같은 나이대라서 그런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더군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예전에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잘 지내시나요? 이 짧은 문장이 여러분과 누군가를 다시 연결해 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그리고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도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메리, 삶의 후반전은 우리가 주연으로 무대에 서는 시간이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원하는 이야기를 써보자고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읽고 그 안에서 위로와 영감을 얻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을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이에만 가질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땐 몰랐던 삶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이제는 알게 되었잖아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제 주름을 바라봅니다. 이 주름은 제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입니다. 저는 그 흔적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랑스러워하세요. 삶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직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오로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 보아요. 여러분, 나를 찾는 여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메리, 지금의 내 삶이 행복하니? 그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행복하다고 느끼기엔 제 삶이 너무 무의미해 보였거든요. 그저 하루를 버티며 시간의 끝자락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우리가 스스로 행복할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삶의 황금길을 찾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겪고 배운 것들이니 천천히 들어봐 주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일을 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느라 항상 바빴죠.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바쁘게 달렸던 이유는 아마도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삶의 속도가 느려진 지금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아왔는지. 한번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창문 밖을 보며 지나가는 계절을 바라본 적이 있나요? 아침 햇살이 비치는 순간의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아침마다 산책을 하며 바람 소리와 나무 잎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여러분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삶의 속도를 천천히 해보세요. 그 속에서 놓쳤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어려운 건 관계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한때는 매일같이 얼굴을 보던 동료들과 이웃들,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각자의 길을 가느라 우리 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인 건가? 그런데 여러분, 고립을 이겨내는 방법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저는 동네 커뮤니티에서 함께 책을 읽는 모임에 가입했어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중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는 매주 이 모임을 기다려요. 여기 오면 나도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누군가와 차 한 잔을 나누며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답니다. 여러분,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제 친구 메리는 70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메리, 난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 꿈을 항상 미뤄왔어. 근데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할 것 같아. 그녀는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며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첫 전시회를 열면서 저를 초대했는데 저는 그날 메리가 얼마나 빛나는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시작해보세요. 꽃꽂이를 배우든 악기를 배우든 새로운 여행지로 떠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나이를 모릅니다. 제가 처음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주변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나이에 왜 새로 시작하려고 해?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잖아.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편하게 지낸다는 건 우리가 두려움에 굴복할 때 생기는 핑계라는 걸요. 처음에는 저도 실패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실패란 그저 또 하나의 배움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입니다. 여러분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젊었을 때는 가족과 일 때문에 늘 바쁘셨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루를 계획해보세요. 아침에는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낮에는 좋아하는 장소를 산책하며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저는 이런 작은 변화가 제 삶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증명하는 훈장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우리가 겪어온 사랑과 슬픔, 웃음과 눈물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황금기를 시작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장을 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의 삶은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다 위를 빠르게 달리는 배처럼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쉼 없이 나아갔죠. 하지만 이제는 배를 멈추고 그 바다를 바라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닷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늘 위에 구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말이에요. 절정이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멈추어 서서 내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시간, 그 깨달음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순간이죠.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사는 동네의 작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죠.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차갑고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제 손바닥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 손에는 얇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아이들을 안아주던 손, 수많은 서류를 넘기던 손, 친구의 어깨를 다독이던 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손이 참 많은 일을 해왔구나. 여러분, 혹시 자신의 손을 천천히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그 손에는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과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주름은 실패와 성공, 사랑과 이별, 웃음과 눈물로 채워진 여러분만의 기록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록을 사랑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번은 한 커뮤니티 모임에서 만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은 72세였고 최근에 손주들에게 줄 손뜨개 인형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셨다고 했죠. 그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이 제 인형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니 내가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분의 말에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작은 행동,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시간, 그리고 자신만의 열정을 찾아가는 여정이 모두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그것은 대단한 업적일 필요도 없고 거창한 목표일 필요도 없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준다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한 남성은 은퇴 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친구들도 다 바쁘고 자녀들도 자기 삶이 있지. 이제 나는 그냥 혼자 살아가야 하는 건가 봐. 하지만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죠. 요즘 잘 지내? 오랜만에 같이 점심이나 먹을까? 그 짧은 통화는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친구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그는 다른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지역의 작은 동호회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때 그 관계는 다시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보세요.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동네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해보세요. 그곳에서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시 삶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한동안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주저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제 친구 마리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69세에 요가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몸이 굳어서 따라하기 어려웠지만 매일 조금씩 해나가면서 점점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메리,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더라. 중요한 건 내가 그걸 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어. 그 말을 듣고 저도 용기를 내어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색이 번지고 선이 삐뚤빼뚤했지만 그것도 재미있었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순간마다 몰입했고 그 시간은 제게 새로운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을 떠올려보세요. 나이는 우리를 막는 벽이 아니라 도전을 위한 또 다른 출발점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치 빈 캔버스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후회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세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삶의 절정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나이가 좋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절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이제까지 우리는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과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쁨, 그리고 삶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이야기가 단지 저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각자가 주인공이 되어 새롭게 써내려가야 할 삶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이야기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이야기는 반드시 멋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동안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도 이런 생각에 빠져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은 후회나 아쉬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기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웃었던 순간들,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뤄냈던 성취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밑거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과거를 비난하지 말고 사랑해주세요. 그때의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따뜻하게 끌어안아 보세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인사합니다. 메리, 오늘 하루도 고맙게 살아가자. 여러분, 현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능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우리는 자주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복부터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따뜻한 담요를 덮고 책을 읽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작은 기쁨들이 모여 여러분의 하루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겁니다. 저는 가끔 미래가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앞으로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지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우리는 미래를 향해 작은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자신에게 했던 걱정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마도 그때 걱정했던 대부분의 일들은 지나가고 지금의 여러분은 그 순간을 넘어섰을 겁니다. 이제 미래를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미래는 내가 만들어갈 또 다른 기회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내일을 더 밝은 눈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한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늘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죠.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세요. 그동안 미뤄왔던 작은 꿈을 다시 꺼내보거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듯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자연 속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가끔 제 손주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예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잠시 고민합니다. 그 행복했던 순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란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도 우리가 남기는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어떤 모습으로 남길 원하시나요? 그 이야기가 사랑으로 가득하고 행복으로 채워지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절과도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각 계절의 아름다움을 경험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 삶의 겨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끝이 아닙니다. 겨울이 지나면 새로운 봄이 찾아오듯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만의 봄을 만들어 가세요.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삶을 그려가실지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은 여러분의 손으로 아름답게 써 내려가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늘 빛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